잔잔한 바람이 골목 끝에서 불어왔습니다. 오래된 시계방 간판이 삐걱이며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곳엔 평생 땀 흘려 일해온 노부부 박노인과 그의 아내 정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고 어려운 시절도 함께 버텨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이 없네. 정 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뭐. 노인은 애써 꿋꿋하게 대답했지만 책상 위에 놓인 그 손에는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습니다. 청구서들이 쌓여 있는 서랍을 보며 그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몇 해 전 그는 작은 전자부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퇴직 후 둘이서 꾸려가던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제법 있었습니다. 단골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필요한 부품을 사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인터넷 주문, 대형마트, 그리고 경기 불황이 노인의 정직한 손끝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밀어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작은 가게를 찾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건 은행에서 독촉하는 빚과 바닥이 드러난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어느 봄날 큰딸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세련된 명품 옷차림, 번듯한 수입차,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기다렸고 미정은 하이힐 소리를 내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엔 연민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젠 가게 접으시죠. 뭐하러 더 버티세요? 미정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3월의 늦추위처럼 차가웠습니다. 정 씨는 반가움에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정은 자연스럽게 손을 뒤로 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보려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정은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등골 빼먹기예요. 손님도 없는 가게 유지하시느라. 저희한테 부담 주시면 안 돼요.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 갚느라 정말 힘들어요. 남편 사업도 요즘 어려운데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도 우리 살기 바빠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 씨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우리가 언제 너한테 손 벌렸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미정은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부모님 세대는 이제 자식한테 의지하려 하지 말고 국가복지나 연금으로 알아서 사셔야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오래된 간판을 그리고 그의 70평생 쌓아온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미정이 떠난 뒤 가게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딸에게 연락을 자제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도 그날 들었던 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등골 빼먹으려 하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깊이 꽂혀 밤마다 두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정 씨가 어느 날 밤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세상이 변했나 봐. 노인은 대답했지만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노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병원비를 아끼려 참았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노인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를 아끼려다 병이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작은 딸 수지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큰딸 미정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언니도 힘들어. 부모님만 힘든 거 아니야. 애들 시험 기간이라 정신없어서 못 가겠어. 그녀는 부모의 병세보다 자신의 생활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 씨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좁은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하며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텨요. 나 아직 당신 손 못 놨어요. 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평화롭게 웃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난 이제 괜찮아.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후회 없어. 다만 우리 큰딸이 너무 멀어진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래도 딸이잖아요. 우리 딸인데. 정 씨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여보, 서랍에 봉투 하나 있어. 나중에 때가 되면 열어봐. 그날 밤 노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초라한 장례식장 한켠에서 큰딸 미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엔 슬픔보다는 피곤함이 더 역력했습니다. 문상객들이 떠나자 미정은 냉정하게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일은 끝났으니 집 문제나 빨리 정리하죠. 제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 볼게요. 정 씨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아, 아직 아버지 장례도 끝나지 않았어. 아직 상중이야. 어머니,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질질 끌면 좋을 게 없어요. 그녀의 말은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주변에 남아있던 조문객들조차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버지의 낡은 서랍 속에서 하나의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미정에게는 미안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갚음을 받는다. 이 땅은 나를 끝까지 돌봐준 사람에게 준다. 짧은 메모와 함께 낡은 땅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 씨는 밤새 그 봉투를 손에 쥔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남편의 글씨가 한 줄 한 줄 눈에 선명하게 밟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갚음을 받는다. 그 문장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체념과 그리고 딸을 향한 깊은 슬픔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딸의 차가운 마음을, 그리고 작은 딸의 따뜻한 마음을.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 씨는 작은 딸 수진에게 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래. 땅이요? 우리한테 땅이 있었어요? 주소를 본 순간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그건 오래전 남편이 공장 일을 하던 젊은 시절 몇 년간 야근 수당을 모아 산 시골 외곽의 논 한 자락이었습니다. 그 땅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농사를 짓기에도 애매하고 개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이름만 남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걸 남기셨을까? 정 씨는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치도 없는 땅인데. 세월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큰딸 미정의 삶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거래처 부도로 인해 연쇄 부도가 나며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명품 가방은 중고로 팔렸고 넓은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한때 거만하던 말투는 사라지고 그녀의 삶에도 어둠이 서서히 드리워졌습니다. 좁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아이들은 사교육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들려온 소식 하나가 그녀의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쪽 마을 이번에 대규모 도시개발 들어간대요. 보상금이 엄청나다던데 그쪽에 땅 있으면 대박이라던데요. 그 말에 미정은 서둘러 옛날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고 낡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희미하게 생각났습니다. 아, 아버지가 시골에 땅이 있다고 하셨지. 그녀는 급히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7년 만에 찾아온 딸의 얼굴은 초조함과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전에 아버지 땅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정 씨는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찻잔을 건넸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왜 물어보니? 엄마, 지금 그 동네 개발 들어갔대요. 그거 팔면 몇 억은 나온대요.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죠? 상속 처리 아직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같이 가요.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땅은 내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거야. 유언? 뭐라고요? 나를 끝까지 돌봐준 사람에게 준다고 하셨어.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큰딸이에요. 상속권은 당연히 저한테도 있죠. 미정아. 정 씨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내 동생 수진이 이름으로 이미 이전됐단다. 뭐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자식 아닌가요? 부모님한테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는데 동생만 챙기는 거예요? 정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받지 않았지. 하지만 필요할 때 너는 우리를 버렸어. 내 동생은 아버지 병원에 매일 왔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 그건 어쩔 수 없었잖아요. 나도 살기 힘들었어요. 애들도 있고. 정 씨는 미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등골 빼먹으려 하냐, 그 말 기억나니?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부메랑처럼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혼자서 땅 문서를 들고 그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분주하게 오가고 현장 한켠엔 개발지구 2구역 신규 아파트 분양 예정이라는 거대한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전모를 쓴 현장 소장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 필지 주인이 누구예요? 현장 소장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여긴 박수진 씨 땅이에요. 이번에 보상금도 꽤 받으셨죠? 몇 억 되던데요. 박수진. 자신의 여동생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딸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 우리 생활비로 쓰고 엄마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그리고 남은 건 형편 어려운 어르신들 돕는 데 쓰면 좋겠어요. 아빠가 그걸 바라셨을 것 같아요. 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분명 그걸 바라셨을 거야. 그녀는 창밖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엔 따스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반면 미정의 삶은 점점 더 기울어만 갔습니다. 집을 잃고 남편과도 결국 갈라서며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세상에 찌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부모님 마음을 몰랐어요. 정씨는 조용히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용서한다. 넌 내 딸이니까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이면 됐어. 아버지의 마지막 한수는 바로 그거였어. 그게 뭐예요, 엄마? 미정아, 내가 세상을 돈으로만 보던 차가운 눈을 사람의 마음으로 보게 만드는 거. 그게 아버지가 내게 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야. 그날 밤 미정은 혼자서 그 땅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흙냄새, 봄바람 소리,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귀하다는 걸. 밤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엔 엄하면서도 자애로운 아버지의 눈빛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정씨도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임종 자리에는 두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큰딸 미정은 끝내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작은 딸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생아 정말 고마워. 그땐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괜찮아, 언니. 우린 가족이잖아.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셨을 거야. 인생은 참 묘합니다. 누군가는 등골을 빼먹는다고 의심하며 부모를 떠나고 누군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의 마지막 한수는 돈도 아니었고 땅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 교훈,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